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올라갑니다. 유튜브에도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고, 요거를 이번에 준비한 이유는 첫 번째 이제 어쨌든 여기다가 써줄까요? 7월 18일로 이제 우리가 군무원 시험이 결정이 됐어요. 군무원 시험이 결정이 됐어요. 이게 다른 직렬도 뭐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군무원 시험은 1년에 이제 한 번 보는 시험, 추가 시험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9급, 7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머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정말 많이 질문 들어왔어요. 뭐 여러분들한테 그걸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2시간, 많으면 한 2시간 반 정도, 3시간 갈 수 있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겁니다. 근데 하여튼 되는 대로 이거 군무원 7급 문제, 어디 있냐? 7급 문제. 2019년 거예요. 2019년 거. 요거를 좀 풀이를 해가면서 어쨌든 간에 공부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할 거고 계속해서 할 겁니다. 계속해서 할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라. 그리고 본인의 공부 방식이 있으니 내가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건 없죠. 하여튼 그리고 정말 또 많이 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저 7급 봐야 될까요? 7급 좋죠. 솔직히 말해서 9급에 비해서 7급이 좋지. 그리고 사회적인 어감도 다른데. 그런데 7급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내가 전공직렬은 모르겠어요. 그건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뭐겠어? 그래, 복원을 해서 알려줄 테니 이거 문제를 보고 판단해 보아라. 당연히 그리고 7급을 안 보고 9급만 보는 사람들도 당연히 국무원 7급 문제를 같이 보고 싶겠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련한 것이니 여러분들 온라인 수강생들도 이거 잘 보시면서 7급은 이렇게 제가 개괄까지는 올려놓을 거니까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출제 경향까지는 올려줄 거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면 좋아요. 봤지? 나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 한 번 더 해줘. 한 번 더 봐. 마음으로만 박수 치세요. 봤지? 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 그동안 안 하고 내가 참았던 것뿐이야. 다음에는 하여튼 내가 얘기하지만은 번호가 막 뛰어다니고 파랑새도 날아다니고 막 이럴 거예요. 좀 보시면 좋습니다. 군무원 7급. 이제부터 풀이 나갈 건데 자, 첫 번째 군무원 국어 7급을 하시는 분들 한자 필수예요. 알겠어? 한자를 제껴놓고 군무원 국어 7급 할 사람들은 아예 하지 마세요. 손대지 마. 여기서 말하는 한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금 필수. 도금을 못하면 그 다음 문제로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자 문제가 대체적으로 군무원 국어 7급 한 사람들, 7급 얘기하는 거예요. 1번에 나와요. 거의 빼놓지 않고 1번에 나와요. 제가 지금 2018년 거, 2017년도는 조금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강의생들, 온라인 수강생들한테는 앞으로 2018년도 거, 2017년도 거는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많지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복원하면서 느낀 거는 1번 문제의 한자어 문제가 바로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한자어 문제는 우리 아까 우리 동영모의고사 풀었던 그런 간단한 영역의 거기 그 도금 찾기 문제가 아니라 한자어를 좀 알긴 알아야 돼요. 근데 읽지 못하면 끝나는 것이지. 한자 필수예요. 그리고 올바른 한자어 찾기라 그래가지고 한자어 그러니까 도금은 같은데 한자어를 갖다가 도금은 같은데 4개를 준 다음에 올바른 한자어가 되어야 그 쓰인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자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따가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그 고전시가 줄 때 보면은 이렇게 한자어가 있으면 괄호 안에다가 한자어에다가 음을 달아주죠. 7급은 달아주기도 하고 안 달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 선택지에 보면은 자 만약에 시조를 주었어. 이따 뒤에 있어요. 시조를 준 다음에 문제지 1, 2, 3, 4의 선택지의 내용을 풀어가죠. 그럴 때 선택지의 내용에다가도 한자를 쓰고 음을 안 다는 경우도 있어요. 대놓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때문에 한자어 기본적인 적어도 한 4급 정도 한자를 기본적으로 글자는 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거 필수예요. 요게 이제 우리 9급직 국어는 한자와 관련된 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한자 성어까지 포함한다면 뭐 한 2개 정도 되죠. 그래서 한자 성어 그냥 할 줄 알게 되면은 솔직히 한자어를 제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7급은 그렇지 않아요. 직간접적으로 3개에서 4개 사이가 이렇게 좀 많이 걸쳐 있기 때문에 한자 필수입니다. 한자 필수. 됐죠? 그 다음에 여전히 군무원 9급도 그렇고 7급도 그렇고 많이 내는 것은 문법이에요. 문법. 다량 나옵니다. 무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문법은 원래 이론 문법. 그 다음에 맞춤법 표준어 로마자 외래어 문장보 규범 문법. 그리고 2019년에 한 번도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당황했지만 우리 아까 했었죠? 그 치닫다 그런 것처럼 어법까지를 모두 다 포함하고 하나 더 있네요. 고전 문법까지. 고전 문법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이 문법이 다량 내요.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하반기 그 추가 채용 기준으로 보면은 3분의 2가 조금 더 돼요. 3분의 2가 좀 더 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근데 뭐 대단한 거 없잖아요.
여기 지금 군무원 국어 9급이든 7급이든 준비하시면서 문법 준비 안 하시는 사람 없잖아. 어문 규정 장난 아니죠? 작살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따로 대단한 건 없어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 것이라서 누군지 모르는 제3자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문법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누군지 모르는 제3자가 볼 때는 이론 문법, 규범 문법 이렇게 시리즈로 이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법 그리고 뭐 있어요? 고전 문법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이쪽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은 아니면 이쪽이 이렇게 약하다면은 군무원 7급은 하지 마시고 군무원 쪽은 아예 안 오시는 게 좋아요. 이쪽은 9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은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약간 좀 집요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우리 9급 문제에 비해서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는 거의 기준을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은 문제가 너무 논리적으로 어렵고 막 사동피동 찾는 게 어려운 그런 것도 어려운 건데 이따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를 못 찾으면 문제는 되게 쉬운데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를 못 찾게 돼서 헷갈리면 그것도 어려운 거다라면 그러면은 어렵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문제 자체만 놓고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표준어의 수준, 맞춤법의 수준 이 수준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제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온 사람들도 몇 있고 하는데 온라인으로는 내가 이래라 저래라 답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찾아온 사람들한테는 취급할 만하다. 저기서 얘기할게요. 자, 여기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잖아. 제가 준비는 이러이러한데 저 7급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전제 조건은 그리고 얘를 정말로 잘하고 있어야 돼.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약하게 가르치지 않았죠? 고전 문법도 그 객체 높임 선언말음비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7급을 준비하는 건 나는 찬성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무원 국어 쪽에 보면은 비문학하다가 거기 맞춤법 나왔죠. 띄어쓰기, 외래어 로마자 표기법 나온 것처럼 보시면 알겠지만은 시내다가 시 안에서 띄어쓰기를 했어요. 야, 미쳤어 이거. 김광규의 묘비명에서 띄어쓰기를 해요. 확실히 복원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갑자기 밑줄이 많다. 그러면은 띄어쓰기 나오는구나. 조심하거나 아니면 맞춤법 나오는구나 조심해야 돼요. 문학에다가 어문규범, 비문학에다가 어문규범을 결합하는 형태를 역시 7급도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9급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하나만 짚고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엽적이라고 하는데 좀 하나를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밑줄 친 부분의 맞춤법이 제대로 된 것은 그럼 1번은 사이시옷 표기가 됐냐 안 되냐 거기 순댓국. 그다음에 2번은 적절히냐 적절이냐 이냐 희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내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를 섞어서 선택지 4개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좀 그렇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여의의 패다냐 아니면은 아이의 패다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런 거 갖다가 하나를 놓고서 집중적으로 물어봐요. 좀 깊이 있게. 그러니까 좀 집요하게 물어보는 것이 좀 있긴 있어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공부가 된 사람들은 헷갈릴 일이 없잖아. 근데 공부가 안 된 사람은 난 이것도 모르는데 이건 또 뭐야? 애새끼 패는 거밖에 모르겠는데 여의의 패다는 뭐지? 패품인가? 이런 사람들은 아예 틀려버리는 거죠. 하던 대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어렵지 않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공부가 덜 된 사람들은 아예 손도 못 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장단점이 있어요. 문제의 의도를 못 맞추게 되는 하는 경우는 아니니까.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 알 거예요. 이런 게 조금 좀 있어요. 근데 우리 9급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건 또 아니에요. 우리 9급도 보면 집요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띄어쓰기에서도 원래 띄어쓰기가 4개 준 다음에 뭐 여기는 의존명사, 여기는 어미, 여기서 한 단어냐 아니냐 이런 거 냈는데 기억나요? 우리 18년도였나? 그거 보잘것없다, 하잘것없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동안 안 했던 건 아니에요.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자, 정리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자, 이야기하는 거, 정리하는 거 1번 한자 해야 돼. 한자는 조금 더 해야 돼. 2번 온라인의 대다수 학생들 이건 뭐 내가 충분히 얘기했던 거니까 문법부터 마지막에 어문규범, 고전 문법으로 이어지는 그 시리즈를 갖다가 어느 정도 통달하지 않으면 손대지 마세요. 오지 마. 이거는 9급도 마찬가지고 9급도 군무원 쪽에 오지 않는 게 좋아요. 군무원 쪽은 문법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니까. 그치? 그리고 뭐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수준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할만도 하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하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랬다 저랬다 가는 것이네요. 문제를 이제부터 풀어나가면서 한번 보자고요. 풀어나가면서부터. 잘 만들었죠? 6월 22일에 이제 우리 원래 시험이 이거였고 그 다음에 12월에 하반기 했는데 여러분들 그 준 자료는 여러분들 그 드린 자료는 여기 거
여기 거. 얘는 많이 넣진 않았어요. 나머지 조금 더 넣고 싶은 게 있는데 좀 밖으로 너무 공개하기가 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차차 드릴게요. 그리고 12월에 봤던 추가 채용 시험 문제는 한 20문제 이상 넣었기 때문에 거의 뭐 확인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린 자료는 어느 정도 좀 확신이 있는 걸로, 그리고 어떻게 복원했는지 과정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요거는 첫 번째, 분명히 100% 추구를 냈어요. 문장은 제가 만든 거예요. 알겠어요? 문장은 제가 만들어 놓고 추구 낸 거예요. 이거를 문장을 안 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있는 문장을 가져온데 이 추구하고 한자어가 달라요. 이 정도 수준을 해야 돼요. 7급은. 좀 어렵죠? 좀 어렵죠? 요거보다 조금 수준이 낮은 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7급 수준의 7급 군무원 국어 한자어에서 단순히 도금 찾기만 내지는 않아요. 이 정도 수준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추구를 냈어요. 하지만 문장은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도금 찾기 문제가 아니라 한자어가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것이니까. 알겠죠? 뭐 1번 문제 정답을 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해설하고 다 넣어놨어요. 뒤에다가 각각의 단어의 쓰임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7급을 혹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다가 한번 보면서 아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9급을 지금 난 9급만 하는 사람들은 아 우리 쪽에 가장 가까운 동네는 이런 문제도 내는구나. 혹시 나는 7급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은 보고 판단하셔라. 알겠죠? 풀이가 목적이 아닌 얘는 해설에다가 넣어놨으니까 얘는 넘어갈게요. 예.